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라슈의 인슈입니다. 오랜만에 저희 배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또 올해 컨텐츠를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 미술,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죠? 제가 했었던 그 집 그렸던 거. 심리미술? 네. 응. 그 부분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할 게 클레이 클레이 테라피였나요? 클레이 테라피. 클라이 테라피,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궁금했던 질문들도 좀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수 치고 시작하시죠. 자,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뵙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심리미술이라는 또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또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저는 또 인사를 안 드려도 네. 기존에 또 보셨던 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저는 배정인 강사 겸 심리 상담사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또 오신 네. 분들 함께 저희 한번 심리미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너무 바쁘게 지냈어요. 저희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났더라고요. 다시 네네네네. 옛날 거 봤는데. 맞아요. 제가 여러분이 주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게 심리미술 그쪽도 있지만 가장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많이 봤던 게 야자를 그린 사람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나. 그게 건강하다. 네, 건강하다. 그 아무 생각 없이 저도 한 얘기였는데. 네네. 한번 보셨어요? 예, 봤죠. 댓글도 혹시 보셨나요? 예, 봤어요. 뭐 다 같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확실히 어그로가 좀 있었던지라 많이들 보지 않았나. 다음에는 어그로 어떻게 끌지 한번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학생분들이라고 할게요. 학생분들도 자기 소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정권님부터. 네. 어떤 식으로? 그냥 자기 뭐 닉네임이나 뭐 이름 말하고 뭐 나이 말해도 되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야, 내가 그냥 떨어도 되고 버벅여도 되니까 내가 어차피 편집 다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구현백이라고 하고요. 평소에 심리나 아니면은 사람에 관련된 부분까지 공부해서 스토리를 쓰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닉네임이에요? 네. 이름 아니고? 네. 구씨 아니에요? 굿이 아니에요. 구씨 아니에요? 네, 어머니 쪽이 굿이. 진짜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채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원화가 및 일러스트레이터로 지망을 원하는 리체린이라고 합니다. 네. 와,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게스트가 이렇게 많아질 줄 몰랐는데 꽉 차니까 되게 또 나름 신선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이 스튜디오가 너무 이뻐가지고 아까 여기 뒤쪽 이렇게 또 이쁘게 되게 나온 것 같아요. 자연광입니다, 뒤쪽은. 네,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고 여기 좀 항상 칙칙했던 저의 방만 보다가 이런 탁 트인 것을 보니까 뭔가 그래도 눈 정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배 선생님께서 잠깐의 그 메이크업을 해주셨습니다. 약간 너무 바짝바짝 빛이 이제 유분기가 이렇게 너무 보여가지고 제가 오늘 땀을 좀 흘려서 해주셨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도구를 좀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메이크업 박스를 가지고 다니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출장 나오실 때. 네네, 신경을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전에도 한번 봤는데 너무 번들거려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 가졌었거든요. 네, 아무튼 이제 그리고 맞아, 선생님. 그리고 저희 제일 처음에 찍었던 제가 이때 이렇게 그림 그렸었던 그 영상에 맞다, 제가 그 구덩이에 빠진 웅덩이와요? 네네네, 거기에 댓글을 계속 남기시더라고요. 본인은 어떤 게 나왔어요라고. 그러니까 웅덩이화를 저도 네. 이제 외부 출강에서 심리미술 주제로 많이 나가게 되는데 네. 웅덩이화를 가장 좀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질문도 많고 그래서 그런 좀 관심을 보여주시는 게 좀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현재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더 궁금하신 것 같아. 그걸 나중에 영상을 보시더라도 네네네. 내 그림을 보면 그 피드백이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네네네. 좀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제가 댓글을 달아드릴 수는 없는 거고, 님은 이런 거 같습니다. 제가 이게 마음대로 그죠. 할 또 수는 그게 없잖아요, 또. 웅동야를 네.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이미지로 본 것이 아니고 텍스트로 접하다 보니까 그쵸. 뭐 그런 걸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또 말씀을 드리기가 그런 부분은 어려움은 있죠. 그렇죠. 정확하게 그림을 보고 그 그죠. 그리는 사실 그 과정도 사실 중요하지 않나요? 그리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제 1대1 상담에서는 그림에 임하는 그 사람의 뭐 태도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또 여럿이 이렇게 집단에서 하는 경우는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네. 저는 이거를 심리 미술이 약간 미술 치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제가 심리 미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네.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내 그림을 통해서 뭔가 내가 진단받거나 평가받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미술 치료라고 하면 좀 거부감이 될 수도 있는데 네네. 심리 미술은 약간 그런 거와 좀 이렇게 거리 둬서 약간 그냥 좀 뭐 지금 이런 상태구나 가볍게 네. 알 수 있는 네. 그런 정도로 해서 저는 이제 심리 미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뭔지 알 것 같아요. 좀 더 너무 무겁지 않고. 그죠. 너무 무거우면 네. 약간 딱 방어가 확 생기거든. 그죠. 예를 들어서 날 어떻게 생각할까? 맞아요. 내가 이상한 부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약간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1대1 상담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1대1이 아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네. 그죠. 또 이렇게 친하지 않는 사람이면 네. 더 그럴 수 있죠. 부담이 자기의 있을 수도 정보가. 있겠네요. 그쵸. 하긴 자기의 어떻게 보면 그런 민낯, 내가 생각하지도 또 못한 것들을 상대방이 알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 밑바닥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구덩이의 모양이나 깊이,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네. 내가 그린 구덩이의 모양이나 깊이는 나의 좀 현재 어려움, 그리고 또 이제 스트레스 이런 부분으로 스스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또 웅덩이 안에 빠져 있는 나의 행동을 이렇게 표현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평소 문제를 해결하는 나의 좀 이렇게 패턴 네네. 그런 부분들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울고 있거나 네. 뭐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막 올라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하거나 막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렇게 막 도와주세요 뭐 이런 그림이면 내가 평소 문제를 해결할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지지나 뭐 공감이나 도움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러한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웅덩이 밖에서의 뭐 어떤 사람 또 사람들을 그리거나 특정 대상을 그렸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도와줄 거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원들 뭐 이런 기대감? 게 표현이 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그림에서는 아무도 그리지 않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그려요. 그리고 특정 대상은 가족, 뭐 부부, 아니면 연인 뭐 이렇게 많이 그리는데 아무도 그리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나는 뭐 아무도 없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 평소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아마 내가 스스로 좀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면서 살아오셨던 분들 그리고 또 특정 대상이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렸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와 되게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와 이렇게 밀접하지 않는 사람들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더 위로가 네. 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 부분들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이제 그 주제 그 문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어떤 구덩이에 빠졌다. 그 구덩이 그 다음에 내가 할 행동이나 그 뭐라 그러죠? 그 장면을 한번 그려봐라고 하셨었거든요. 상상을 해봐라 이런 네. 거였거든요. 저는 그때 안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는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뭐지 하고 와가지고 사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는 그런 그림을 저는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어요. 뭐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람들보다 모르는 사람들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저와 직접적 관계는 없지만 뭐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내가 이제 힘들 때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내가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기억이 남아요. 네. 근데 다른 분들도 그런 것들을 그거를 제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간편하면서도 네. 약간 주는 이슈들이 있으니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도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나중에 설명을 듣고도 본인 스스로도 그거를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본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의
에게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대상을 이해하는 또 도구로 쓰면 좋죠. 그쵸, 그쵸. 그래서 이거는 뭔가 막 이론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추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상담에서 활용될 때 그러한 지식들은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되겠지만 심리 미술은 그러니까 나도 그리고 나와 가까운 대상들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로 쓰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는데요. 그런 거 많잖아요. 이제 인스타나 어떤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뭐 내가 이런 상황에 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신의 눈에 보이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은 무엇이었습니까? 해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 가족화라는 것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아동이 그리기도 하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매체를 선정하는 건 그거를 상담하는 사람이 어떤 매체를 사용할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뭐 우리 가족들을 동물로 표현을 해주세요. 라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네네네. 뭐 내가 뭐 솔직히 나는 뭐 이렇게 강아지로 생각한다. 네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는 강아지는 이제 뭐 사람들과 되게 친밀하게 잘 따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뭐 고양이는 독립적이고 뭐 또 이제 뭐 코끼리는 좀 뭐 어떻고 이제 그런 좀 성향과 그런 부분을 맞춰서 하는 거죠. 그게 실제로 맞아요? 그게 무의식적이랑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다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무의식적으로 맞다 안 맞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네네.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동물의 특성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대상을 그런 특성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그 사람의 특성들이 그림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너는 아빠를 어떻게 생각하니? 뭐 예를 들어서 너는 그 동료를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했을 때 그걸 언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부담스럽지만 그치. 뭔가 이 내 무의식에 있는 그 사람의 형상 이런 거를 이미지화로 그리거나 표현할 때 네. 훨씬 더 그런 부분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미술 치료, 심리 미술은 가장 중요한 건 네. 질문이에요, 질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용적인 해석만 봤을 때 네네. 사람의 눈을 되게 이렇게 텅 비게 그렸어. 네. 근데 우리가 내용적으로만 그거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좀 건강하지 않은 거지. 사람의 눈을 텅 비게 그린 거면. 보통 안광도 있고 하이라이트도 있고. 그죠? 뭐 까맣게 좀 이렇게 있고. 그린다든지 뭐 이렇게 네. 눈동자도 넣고 이래야 되는데 네. 텅 비게 그렸어.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완성된 그림을 보더라도 좀 왜 저렇게 그렸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렇게 눈동자를 그린 내용적인 그런 해석도 기준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눈을 그렸다라고 해서 규정하면 너무 위험한 거지. 그쵸. 왜 이렇게 그리셨나요? 그러면 저는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냥 생각 없이 그렸어요. 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어떤 모습을 그리든 어떤 이미지를 그리든 왜 그렇게 그렸느냐 라고 물어봐서 그 사람을 이해를 해야지 팔이 없네? 뭐 코가 없네? 입이 없네? 뭐 뒷모습이네? 뭐 지금 뭐 울고 있네? 그런 걸로 해석을 하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죠. 섣불리 판단을 그렇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내담자도 상처가 될 수 있고 그 오히려 그러한 해석들로 인해서 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가? 라고 이제 걱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검사 또 이제 뭐 이런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검사 이런 걸 다 종합해 봐서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태이다라고 네. 어느 정도 우리는 추측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상담 심리사, 미술 치료사들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뭐 진단할 수는 없죠. 그냥 그럴 것이다. 이해하는 네. 그 정도의 선이 딱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가요? 뭐 예를 들어서 남자들한테 많이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 고양이상 좋아하냐 강아지상 좋아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것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혹시? 그거는 그 사람의 취향이죠. 취향이구나. 취향. 왜냐면 저희가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나는 쟤 별로야. 네네. 왜?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음식도 본인 취향이 있잖아요. 난 매운 거 좋아해요. 난 매운 거 싫어해. 뭐 나는 약간 빵도 부드러운 게 좋아. 이런 네. 것처럼 그러한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도 나의 취향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심리랑은 상관없군요. 심리랑은 상관없죠. 네네. 나의 취향 그냥.
그냥 옷을 입는 취향이랑도 똑같은 거지. 그런 알겠습니다.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거 그 뭐지? 실제로 그려보는 거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자, 오늘 저희가 심리미술 그릴 주제는 사과예요. 그래서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과하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과하면? 사과하면 그냥 빨갛고 자그만하고 빨갛고 자그만하고 잎이 있고 광택감이 있는 그런 광택감이 있는 약간 아주 긴 감각적이야. 확실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 그런지. 자, 인슈님은 사과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전 갑자기 사과하니까 백설공주가 떠올랐습니다. 백설공주가 이렇게 사과를 맛있게 먹는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그 아사삭하는 그 소리, 맛있게 베어 먹는 막 이런 소리? 쓰러지기 직전에 그 백설공주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게 일단 떠올랐었고요. 자, 사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까 사과를 딴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과하고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그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에 대한 열매? 과실? 그러니까 결과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과. 지금 이러면 수학. 너무 내가 즉흥적으로 뭐 그런 것 같은데? 아니 너무 철학적인데.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제가 사과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냐라고 했을 때 빨갛고 뭐 맛있고 시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 MBTI에서 네. 약간 S 감각형. 내가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한 것을 우리는 감각형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백설공주가 뭐 먹는 새싹 소리가 나요. 뭐 사과하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한 그런 뭐 성취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MBTI에서 거의 N 직관형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희 둘인가요 그러면? 안 해보셨어요? 해봤어요. N이에요, S예요? N이에요. 네, 저도 N이에요. N이죠, 네, 네. S죠. 저도 N N이에요? 네, 최근엔 안 해봐가지고 그래서 N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의미에 그 너머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나중에 저를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야 뭔가 멋있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사과는 뭐 저희가 어떤 뭐 되게 유명한 뭐 그 기업의 그런 로고이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거를 그쵸.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 그리고 또 있겠구나. 이제 먹는 사과 말고 우리가 사과할게 뭐 이런 표현도 네네네. 있잖아요. 언어 그런 유희처럼. 거를 그쵸. 같은 표현하시는 분도 거니까. 계시고 그래서 친숙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친숙한 주제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네.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앞에 제가 이제 화지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그리는 방향은 가로 세로 다 관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방향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앞에 오늘은 사인펜을 사용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인펜 이제 긴 사인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가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있다? 라는 거를 잠깐 상상을 해주시고 네. 사과 나무에서 사과를 따고 있는 상상한 내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할 때 깊게 생각하고 그려야 되나요? 아니면은 아니요. 바로 그러니까 떠오르는 이거는 거를? 뭐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잘 그려야 된다라는 이거는 완성도를 보는 게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그려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네. 내려놓고 네. 아니, 댓글로 욕할까봐 저는 그게 걱정이라 사람들이 야 그러고 너가 그림 유튜브만 이러면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편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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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부터 경직이 되는데. 그러니까요. 생각도 못한 주제라 저는 약간 더 쉬운 거 나올 줄 알았거든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면 될까요 그러면? 네, 시작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몇 분 주시는 건가요? 우선은 한 뭐 5분 정도면 다 그리지 않을까요? 네, 한 5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뒤에도 다 사과나무예요. 사과 엄청 많은. 한눈에 보이지 않는 사과나무들. 다 사다리를 타고 있네요. 그러네요. 사과나무가 그렇게 사실 높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다른 뭘 하고 점이네? 있는 거죠? 이건 누구예요? 되게 높이 있는 것 사다리. 같은데? 이렇게 누가 사다리를 이렇게 잡아주고 있네 누가. 네. 누가요? 생각했을 때 그냥 동네 아는 사람? 동네 아는 사람? 특정 대상 누군가요? 아니요 특정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조금 같이 노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랬어요. 자, 로우인 그리네. 다 하이인 그렸나? 그리네. 하이인. 이거는 누구예요? 이거는 친구가 친구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친구가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따주고 있는 그런 거. 아, 친구가 사과를 먹고 싶어서 네. 따주고 있는데 되게 어렵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귀여워서 바들바들. 그러네. 그리고 거의 사과 나무인데 사과가 또 많진 않아. 그리고 입이- 바들바들. 입이 없어요. 입이.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이 사과 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나무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고 그걸 얼마나 수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가 목표 설정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거 그리고 지금까지 성취한 그런 부분들 이런 거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사과를 따는 그러한 나의 행동, 자세는 내가 평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그 패턴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고, 뭐 작대기 같은 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 집게를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맨손으로 이렇게 딱 잡아서 낚아채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다 맨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사다리 그리고 사다리. 수학을 어느 정도 다 했네요. 네네네. 수학을 한 건가요?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때요? 아니에요.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3개 정도? 3개 정도? 그리고 이게 지금 거의 색깔이 12색깔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색깔을 충분히 좀 사용했는가 그것도 봐요. 아 진짜요? 나 2개밖에 안 썼는데. 충분히 사용했는가 그리고 이거를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따는 그림인데 이 주제와 좀 적절한가 그런 것도 보고 색을 좀 많이 사용할수록 좀 다양한 색을 많이 사용할수록 좀 에너지도 높고 약간 안정된 걸로 좀 저희가 해석을 하죠. 근데 사용할 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색 사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이제 에너지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사과를 촘촘하게 막 채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빗금으로 쓱쓱쓱쓱 이렇게 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성향이 드러날 수는 있는데 약간 좀 강박이 있고 뭐 한 가지를 하더라도 이게 좀 내가 완성도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사과 하나라도 정말 빡빡하게 막 이렇게 막 색을 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좀 그냥 뭐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색깔을 슬렁슬렁 이렇게 좀 칠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좀 테두리만 이렇게 쓱쓱쓱쓱쓱쓱 해서 네. 근데 또 이거를 봤을 때 이 그림을 보면 피랍이 되게 쓱쓱은 아니고 되게 강해. 아 그러네. 착착착착. 그러네. 그래서 약간 그 피랍이 좀 강한 부분은 불안 뭐 이런 부분 약간의 충동 이런 부분도 좀 표현이 되는 그런 거죠. 우리가 거기서도. 사인펜이지만 네네네. 그래서 요건 좀 한결같이가 그러니까. 봤을 때 색이 좀 진하게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테두리도 그렇고 선도 그렇고 약간 선이 진하진 않죠? 네. 그리고 이번 그림을 봤을 때는 너무 힘줘서 탁탁탁탁 강한 느낌이 들죠.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여기 봤을 때는 지금 사과나무가 많이 없어. 사과나무에 사과가 많이 열리지 않았어. 열렸다라고 보면 이렇게 진하게 3개 정도 칠한 거? 근데 또 나무도 너무 힘들게 올라가. 그리고 내가 막 낑낑거리고 지금 따지도 못했어. 땀까지 바들바들. 흘렸어요. 바들바들. 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게 누구냐라고 했을 때 친구나 아니면 어떤 대상이 저 사과나무를 먹고 싶다고 해서 따달라고 해서 내가 따주는 거예요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주도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약간 타인의 영향을 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받아요. 그리고 약간
나 자체를 머리에서부터 이 옷까지 노랗게 노랗게. 칠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겠어요. 노란색은 우리가 뭐 약간 색도 긍정과 부정의 메시지가 있기는 한데 노란색 자체는 약간 불안도가 높으신 분들이 노란색을 좀 쓰는 편이 있어. 불안도가 자기 불안이 높은 사람들. 아. 그래서 자기 불안이 높을 경우에는 이 봤을 때 지금 이제 원화가 그런 네. 부분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니까 자기 불안이 높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 되게 뭘 배워야 되고, 뭐 이거를 해야 되고, 이거를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불안이 조금은 이렇게 좀 관리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 그래서 사과를 뭔가 지금은 내가 원하는 목적으로 도달하기까지는 엄청 지금 긴장되고 확신도 없고 약간 불안함도 큰 것 같아. 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표현이. 이게 사과가 그 약간 다 상에 있는데 유독 얘만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건 다 상한 거예요? 그걸 네. 표현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 진실을 해가지고 여기는 멀리 있어서 못 따는 거고 너는 가까이 있는 거니 그나마 제일 쉽게 따줄 수 있을 것 같고 예쁘게 이렇게 그래서 저걸 따라주려고 저것만 저것만. 네. 좀 딴 표현이 되게 인상 깊네요. 그리고 그러면 이게 또 약간 상한 사과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뭔가 해왔던 일이 내가 현재의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 해왔던 그런 성과들이 없었을 것 같고 약간 그 일에 대한 만족감이 되게 낮을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성공한 게 없어. 좀 뭔가 이렇게 그 잘못된 생각을 좀 한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그게 의미 없어.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매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뒤늦게 찾은 거다 보니까 이때까지 했던 일들이 전부 다 의미 저한테, 없다. 네, 맞지도 않았고 의미도 없었고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다양한 일을 좀 하다가 좀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조금 약간 은둔 생활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거라서 좀 후회가 되는 뒷날이. 그런 것도 이제 그치. 그림에 나오는 거군요. 왜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내가 앞으로 딸 거, 수확할 거, 딸 게 너무 많아. 그런 사람과 나무가 있는데 그래도 딱 예쁜 사과 저거 하나만 지금 괜찮고 나머지는 다 상했어. 근데 요거는 그 인물보다는 조금 뒤에 있는 열매잖아요. 그랬을 때 그게 또 되돌아봤을 때 내가 대단한 일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걸 하며 있어도 만족도도 너무 없었고 허송세월인 것 같고 약간 그러한 마음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그거를 상한 사과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 그리고 그럼에도 지금도 엄청 이렇게 되게 위태롭게 있는 상태? 지금도?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근데 여기까지 오기도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 네, 많이 힘들었어요. 무단히 애를 쓰면서 누구의 도움 없이 자원 없이 본인이 안간힘을 다해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애쓰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거기까지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림을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은 좌지우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타인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 네, 너무 많이 받아서 좀 많이 힘든 게 있어요. 이걸 극복하고 싶기도 하고 이제 저만 생각해야지 이런 게 좀 이게 노력은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까지의 나를 좀 좌지우지 영향을 줬던 타인들은 나보다 성격이 되게 강했을 것 같아. 네, 맞아요. 다들 강해.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되는 성향. 그러니까 노랑과 빨강. 약간. 아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나를 지고 흔들려고 하는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그게 그러고 싶진 않지만 그 끌려가면서도 너무 힘들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채리님 그 많이 힘들었겠었다. 눈이 촉촉해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신기하네요. 지금도 이렇게 많이 위태로운 바들바들. 그러니까 힘들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약간 타임 민감성도 높고 내가 해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소용없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근데 그냥 그 지난 거는 지난 거고 그러니까 나는 변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이제 현재 어떻게 좀 내 마음을 잘 이제 이렇게 다독여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 혼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런 부분들. 또 나중에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무셔가지고 뭐 눈 닦을 게 있어요. 좀 도와드리고 싶어. 네. 왜냐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손도 바들바들 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도 참 힘들었겠다. 도구 사용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이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그리고 이 나무에 지금 막 이렇게 다리며 손이며 이렇게 버티고 있는 그런 거도 난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다른 거를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런 모습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네. 그 특정 대상은 아니지만 그 누군가 내가 이런 것도 지켜보고 있겠지. 그래서 더 괜찮은 척 하려고 하니까 더 에너지를 쓰고 더 그런 상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주변에 기대하고 있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그래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지켜보고 있다. 근데 그게 또 되게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어. 정말 너 지켜볼 거야.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겠지? 네. 그렇겠지? 응원인데 그 응원이 이제 뭔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고 약간 그렇더라고요. 부담이 엄청 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하고 싶은 거 한다고 하니까 잘했으면 좋겠어서 이제 응원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응원이 저는 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게 짧은 시간에 이뤘으면 성과를 하는, 내기를 원하니까 그런 느낌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근데 그거는 나의 불안이야. 그러니까 내가 늦게 진로를 변경해서 뭔가 빨리 성과를 내기를 사람들이 기대하겠지? 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일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바램.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야, 너 늦게 했으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없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난 보여줘야지. 난 늦게 시작했으니까 날 보고 있을 거야. 근데 또 내가 하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면 또 불안함이 겹쳐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쓰고 이러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서도 의기소침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갈 수도 없어. 그래서 그 지금 현재가 나는 너무 막 그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느낌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지금도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조용했으면 좋겠는데 항상 집이 시끄러운 분위기다 보니까 계속 그 뭔가 하려고 하면은 갑자기 시끄러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자라온 환경을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환경에서 최대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새로 만들 수 있을지 그거는 본인이 새롭게 좀 고민해서 시도해야 되는 부분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은 건 시끄러운 환경 탓이야 라고 뭔가 탓을 계속하면서 그게 반복되게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 때 누구 탓을 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내 탓이라고 하면 너무 상처잖아. 그치? 그런 심리학적인 거를 제가 공부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너무 본인한테 오는 그 부담감이나 상처가 심하기 때문에 그걸
외부로 던져서 자기 좀 편하게.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도 항상 좀 자기 발목을 잡는 그러한 요소들은 다 있거든요. 있어. 근데 그런 부분을 탓만 하다가 시간을 보낼 건지 아니면 제정신을 차리고 이 상황에서도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시도를 하든지 그거는 본인의 선택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확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야지만 본인의 양점이든 강점이든 이런 부분을 알아야 그런 에너지를 잘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근데 그런 자기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스스로의 그런 루틴이나 계획을 잡기 힘들겠죠. 누구를 이렇게 하면 좋대 라고 해서 근데 그 사람은 좋은 거지만 내 기질적인 부분과 성향, 환경적인 부분을 적용해 봤을 때 그게 항상 나와 맞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 조금 더 발휘되는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뭔가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아.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해라 라고는 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러한 뭐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주로 체리님 거를 많이. 좀 이렇게 가슴이 너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뭔지 몰랐는데. 저도 눈물을 깜짝 놀랐네요. 혹시 그렇게 이런 경우가 되게 많나요? 이렇게 상담 미술 심리 치료. 근데 이제 이렇게 막 바들바들 떨 정도는 아니고 거의 대체적으로 네. 뭐 딸 생각을 안 하거나 아니면 누구와 같이 따고 있거나 아니면은 지금 현재 따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따고도 있고 옆에 바구니도 많아. 수확한 게 많아. 그런 그림도 있고. 근데 지금 인슈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첫 번째 나무일까요? 이게 아니요, 나머지를 막 움직이면서 다 수확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거를 다 따고 이게 마지막 나무일까요? 중간 정도. 중간 정도? 생각해요. 네. 중간 정도? 네네. 첫 번째는 아무튼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미 몇 번 아니에요? 땄어요. 네, 이게 몇 번 가득 땄어요? 차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건 그러면 지금까지 많이 따왔으면 요런 데에 이렇게 조금 네. 자, 저희가 이제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저희가 여기 세팅이 됐어요. 이게 클레이거든요. 다이소에서 파는 다땡땡에서 파는 이제 클레이를 5가지 색으로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걸로 어떤 걸 하게 되나요, 저희가? 우선은 제가 이렇게 준비해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매체는 이렇게 클레이예요. 근데 어디에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재료이기는 한데 한번 이렇게 꺼내서 네. 만져보실래요? 네. 오, 그러니까 원화가 분들은 평소 이렇게 뭔가 그리시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작업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랑말랑한 네. 요런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러한 경험이 좀 부족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이거를 교육할 때 그 클레이 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클레이 아트, 클레이 테라피라고 많이 주제를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어렸을 때는 저희가 요런 감각 같은 거 많이 느끼지만 커서는 좀 이런 거를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만지지 않으면 만지기 힘들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 약간 이완되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내가 뭔가 만들었는데 실패한 것 같아. 그럼 다시 그냥 이렇게 뭉쳐가지고 다시 만들어도 되거든. 네, 그러네요. 그래서 약간 안정감이 있는 거죠. 뭐 그리는 거 이거 어떻게 지워 이러는데 얘는 그냥 만들다가도 잘못 만들면은 다시 뭉쳐가지고 만들면 되고. 약간 그런 부담감이 없는 그런 매체인 것 같아요. 송편 만들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나는 어떤 이미지인지 나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클레이로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시 같은 거 없나요? 아니
내가 나를 생각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상상해보고 그거를 표현하는 건데 예시는 없겠지. 뭐 내가 사람이 나에 아니어도 되는 대해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뭐든지. 물건이어도 되고. 뭐 뭐든지. 근데 나는 그거를 만들고 나서 나는 나를 생각했을 때 이러한 부분 같다. 라는 거를 얘기하면서 나를 이해하는 또 시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요. 나를 표현하는 단어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되게 막 힘들어 하시거든. 네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막 뭘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돼요. 그쵸. 이렇게 나에 대해서 깊게 한번 돌이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가 뭔가 인식하고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없는 것 같아요. 흘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면서도 또 많은 생각이 들겠죠. 네.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약간 이런 성향이구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나를 표현하기.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네. 토스트. 핫소스? 고구마 피자. 그냥 의미로만 생각했어요. 진짜?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추상적인 느낌이 있나 보다.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네. 저는 옆에 있으니까 너무 비루하다. 아닙니다. 앞모습 너무 귀여워요 지금. 저는 이거 고양이에요, 고양이. 같은 고양이였어? 제가 오늘 거기다가 포켓몬스터라고 막 그러고 그런 거예요? 저는 고양이에요. 고양인데 저는 저와 가장 그러니까 제가 관찰하는 고양이 특성이랑 저랑 성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바운더리예요, 바운더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검사를 해도 약간 위험에 대한, 자극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 되게 예민하거든요. 높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내가 생각했을 때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환경이든 약간 사람이든 약간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안심이 될 때까지는 확실하지 않는 거로는 그 라인을 넘어가지 않아. 그렇구나. 약간 그런 자기 테두리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또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요. 혼자서도 너무 잘 지내고 그치, 고양이가. 그리고 혼자 있어도 뭐 이렇게 항상 바빠. 항상 바쁘고 고양이도 외로움을 탄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고양이는 뭐 외로움 없이 혼자서도 잘 지낸다라고 해서 약간 일반적인 그런 누가 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뭘 해야 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약간 친밀한 대상이랑은 약간 그런 거 없이 경계가 허물어져서 정말 좋은 친밀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약간 그 고양이, 길고양이를 봐도 약간 이렇게 하다가 확 도망가잖아요. 그쵸. 뭐 약간 그런 느낌? 본인 안전을 좀 네, 그래서 약간 정보가 없는 사람? 피하는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아예 딱 탐색도 안 하고 그냥 휙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느낌? 그런데 좀 저랑 그런 성향이 좀 반영된 것 같아요. 안전에 대해서 되게 신경 많이 쓰시나 봐요. 안전이나든지 또 뭔가 이렇게 뭐 누군가가 없어도 혼자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혼자서도. 부분들. 고양이가 그래서 혼자 그냥 놔둬도 그냥 알아서 잘 크니까 그런 부담감도 없고. 자기가 강아지한테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네네네. 약간 그렇잖아요. 네네, 그렇죠. 약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노란색인 이유는 뭐 있나요? 노란색 그냥 오늘은 그냥 노란색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노란색을 딱 하다 보니까 눈이랑 이 수염을 하고 싶었는데 수염이군요. 수염이군요, 그게. 그러니까 파란색을 하다 보니까 너무 무섭게 된 거야. 근데 색감이 너무 이뻐서 파란색과 저 노란색이죠.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 거야. 앉아 있는 거군요. 앉아 있는 건데 너무 달라. 저 이족 보행하는 그런 고양이가 해가지고. 너무 흉측스럽다 옆에 아니 있으면. 귀여워요.
가끔씩 이렇게 앉아 있을 그러니까요. 네, 뭔가 맞아. 사람처럼 앉아 사람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 그리고 이럴 때 있죠. 예. 좌석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 저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은 고양이, 네, 똑같은 한번 고양인데 옆에 한번 식빵을 굽고 있는 식빵. 그러한 모습인 것 같아요. 왜 이걸로 표현을 하셨어요? 계란 후라이인가요 앞에? 네. 어. 저는 약간 평소에 항상 쉬고 싶은 그게 있어가지고 음. 나를 표현하면은 저는 항상 이렇게 살짝 이러고 있는 그런 걸 생각했는데 식빵을 굽고 있는. 네. 이제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상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상상을 표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색을 좀 써서 줄무늬로 표현했어요. 가만히 있지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상당히 이렇게 막 머릿속으로는 많이 상상을 하는 거구나. 이제 보면은 눈도 떠 있고 이제 귀는 이제 그냥 제가 노란색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저의 개성 자체 저 자체가 약간 노란색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귀로 제일 포인트인 귀로 했고요. 꼬리는 이제 지금 상황이 되게 흥미롭고 기분이 좋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그런 걸로 했어요. 강아지 아니에요? 흔들흔들하는 거는? 그 고양이도 약간 탐색하거나 조금 난 이 상황이 좀 기분이 좋다. 약간 그르릉 하면서 꼬리를 흔들고 있거든요. 그래요? 몰랐네요. 그래서 그것도. 딱 그런 거 하고 계란 후라이는 이제 집사 건데 이제 나는 이제 내 멋대로니까 나는 네 거를 뺏어 먹겠어. 약간 이런 느낌. 좀 무서운데? 약간 네 것도 내 거야. 약간 이런 거를 그런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저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명과 암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밝은 면 뒤에는 되게 어두운 면을 같이 가지고 있대요. 공존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선함과 악함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이게 어떻게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 왜 저희가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되게 좋아해주는 팬들이 있어. 근데 막 너무 좋아해. 내가 뭘 해도 좋아해. 근데 순간 잘못돼서 안티가 되면은 너무 무섭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동경과 질투를 50-50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49, 51이 되는 순간 약간 색을 이렇게 딱 더 많이 드러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되게 잘 맞춰주는 사람이야. 되게 수용해주는 사람이야. 근데 내 되게 나도 모르는 깊은 무의식에는 나도 막 지구 흔들고 싶고 막 그러한 본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바람둥이가 아닌데 약간 바람둥이를 보면 뭔가 쾌감 있고 막 그런 느낌. 그건 뭐죠 대체?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나쁜 사람을 보면은 되게 불편하지만 나도 되게 나쁜 사람이고 싶은.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지. 주인공을 좋아하는 것보다 서브 남주를 더 좋아한다던가 악역을 좀더 나도. 그러니까 약간 항상 그런 저도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항상 악녀로 나오는 사람들이 난 더 좋거든. 취향 아닌가요 취향? 약간 그런 스타일. 저 사람이 복수가 성공하기를 막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게 그런 면이 좀 드러난 것 같다. 딱 그건 것 같아요.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그렇게 착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어. 그치. 이런 것 같아요. 내 발톱을 딱 숨기고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잘해주는 만큼 사람도 저한테 잘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반영이 됐군요. 고양이가 그렇잖아요. 잘해주면은 발톱 안 세우는데 길고양이들은 경계가 많아서 바로 발톱 세우고 달려드니까 도망가거나. 선생님은 근데 길고양이 맞죠? 길고양이든 뭐 집고양이든 코알라 같긴 한데요. 너무 흉측스럽다. 아니 흉측스럽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나는 최대한 표현했다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뭐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히 중요하다.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잘 그릴 필요 없다. 이게 누가 고양이인 줄 알겠어. 직업병이라 제가 수영 보고 바로 알아서.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옆에 보고 망했다. 망했다. 귀엽습니다. 네. 자, 인슈님은 피자로 표현을 했는데 네. 왜 피자로 표현하셨나요? 저는 일단 피자가 먹고 싶었고요. 지금? 네, 당장 피자가 좀 먹고 싶어가지고 만든 것도 있는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자는 대중적인 음식이잖아요.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남녀노소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다 누구에게나 인기가 많고 싶은 그런 부분을 좀 투영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피자, 콜라도 이렇게 그거 콜라예요? 네, 콜라예요, 콜라. 콜라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뜨는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좀 부실하네. 그거까지 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간식 같은. 네. 그러니까 뭐 자주 먹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죠. 자주 먹었으면 좋겠죠, 사실은. 네. 저는 좀 예전에는 자주 먹었었는데 요즘에 다이어트 하느라 자주 먹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무튼 너 지금 뭐 먹고 싶어? 뭐 특별한 거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뭐 치킨이나 피자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그리고 했던 것 피자는 같아요. 네. 웬만해서 맛없기 힘들어. 그러니까 그쵸. 기분은 하거든. 아, 그쵸. 그런 부분. 기분은 하거든. 그리고 정말 맛없기 힘들어. 그리고 대중적인 다 거의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을 좀 떠올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인슈님은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되고 싶은 거죠. 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피자가 아닌가요? 아직은 피자까지는 아니고 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페퍼로니 요 정도 재료 되지 않나? 정도? 네, 이 정도 되는 거 재료 아닌가? 정도? 네.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참. 네. 맞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되게 그 의미가 궁금해요. 그러니까요. 뭘 이렇게 담아놨는데 뭘까요? 처음에 인슈님이 만드시기 전에 저도 피자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미가 다른 게 여러 가지 재료가 조화롭게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도 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싶은 거를 대입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피자를 먼저 만드시고 계셨어요. 전 생각만 할 동안. 그래가지고 저를 표현할 때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를 담은 그릇이 아닌 접시에다가 여러 가지 담아서 깊게 파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를 담고 싶다. 여러 가지를. 네. 왜 접시가 아니라 그릇이에요? 그릇이 아니라 접시. 이렇게. 깊게는 깊게? 제가 못 파는 성격이 조금 있어가지고 힘들기도 하고. 얇게 많은 거를 그래도 알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주제가 끊기지 않도록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만 지식을 쌓고 싶어서 접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가장 내가 그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서 지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막 흡수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의 지금 현재. 아니요, 그냥 그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느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조금 있지만 제 앞길부터 일단 닦고 이렇게 넓게 피고 싶습니다. 다양한 막 쭉 늘리고 막 이러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나름 되게 디테일이 있어요. 약간 열매를 저는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표현했나? 콜라 제가 빌려드 콜라 그거 같아요. 그 옛날 구슬 여러 가지 아. 색깔 오묘하게 있는 그 그러네. 구슬. 그렇지. 구슬들 이렇게 생겼었지. 서로 딱 부딪히면 맑은 소리 나는 거 있고 탁한 소리 맞아요, 나는 거 맞아요. 있으니까. 구슬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자, 이렇게 좀 클레이로 나를 표현하는 이미지를 만들어 봤을 때 좀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나 자신을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냥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나를 표현해라. 인슈님은 어떠셨어요? 저 옛날에 이제 생각해보면 미술 시간에 이런 거 만드는 거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새부턴가 약간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해본 그게 없어서 좀 아쉬웠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져보고 이런 걸 느껴보고 하니까 너무 일단 재밌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또 저 요리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피자 먹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피자 회사에서 연락 주세요. 광고해 드릴게요. 자, 어떠셨나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이걸 다시 말함으로써 내 머릿속에 다시 박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난 이런 사람이다. 네, 그런 것들.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은 이런 방향이다. 한 번 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돼서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다 불안함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인슈님 채널에 질문 남겨주신 것도 제가 이제 좀 종합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 핵심 주제는 그냥 불안하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불안은 다 같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불안이라는 감정, 불안이라는 감정은 어떤 이미지일까? 그거를 좀 이렇게 만들어보는, 그리고 그 만들고 나서 그 불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네, 그러면 저희 시청자분들이 이제 심리상담 선생님에게 여쭤보고 싶었던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질의응답, 질의응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읽어드릴게요. 네. 자, 질문. 열심히 하는데 그림이 안 느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꾸준히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누가 물어본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뭐는 이름을 굳이 안 쓰신 것 같아요. 네. 자, 인슈님은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늘지 않았다라는 네. 그러한 경험이 있으시죠? 자주 있죠.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있고. 그래요? 네, 뭐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열심히 진짜 내가 피나게 했는데도 이게 생각보다 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되게 많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데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네. 이렇게 냉정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지만 정말 객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해. 열심히 나 안 먹는데 살이 안 빠져. 정말 안 먹을까요? 다 먹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뭘 안 먹긴 하겠지. 네네네. 뭐 이렇게 밥을 안 먹거나 하지만 뭔가 다른 대체할 거를 먹고 있겠지. 그런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안 먹진 않겠지. 안 먹으면 살이 네. 찔 수가 없겠지. 네. 그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그게 주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건지 라고 했을 때 난 정말 열심히 하나? 이거를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쉬고 하루, 한 주, 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루 동안 어떻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 뭐 주말 뭐 한 주 동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시각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뭐 정체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객관적으로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혹시 질문한 거 있어요? 가져온 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남겨주신 거 있나요? 이거 혹시? 네, 하면 아까 되나요? 지금 해버릴까요? 그 뭐지? 심리 상담에 대한 건 나중에 하고 그림 관련된 거. 그림 관련된 네네. 것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본인이 궁금한 거라고 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경쟁 구도 속에서 심적으로 지치지 않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살짝 궁금하고요. 경쟁 구도 다른 사람들 그죠. 그림 같은 거 그릴 때도 저 사람 보면서 왜 난 저렇게 못 그리지?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를 낮게 보고 이제 자신감이 죽거나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좋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랑, 그리고 이미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경쟁 구도 속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좀 부정적인 감정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내공이 있어야 돼. 나만의.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현실적이네요. 그거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좋은 말을 이렇게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하지 못하지?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얘기를 잘하지 못하지? 저 사람처럼 나는 왜 콘텐츠가 안 되지? 저도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왜냐하면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잘하고 싶다. 근데 그 사람은 저를 몰라. 근데 나만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열등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공을 쌓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고 내게 확실해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 관심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저의 경험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뭐 이론적으로 뭐 좋은 마음을 가지세요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나만의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내공이 쌓이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 내 내공 안에서 내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까에 더 집중을 하게 되고요.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냉정하게 나는 어느 정도의 스킬을 갖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지, 내공이 있는지, 그게 단단한지, 그것부터가 저는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지금 빨리 그림 그려. 지금 이거 10장 빨리 그렇게 10장 하자. 왜냐면 내가 불안할수록 다른 사람들이 뭘 하는지가 더 궁금하잖아요. 근데 내가 불안하지 않고 나만의 것이 있는 사람은 내 거를 더 발전시키는 거에 더 정신이 없어.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그 남을 의식하는 부분 뭐라 그래? 자기가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커 보이는 것들 뭘 하지? 뭐 이러면서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리고 또 이제 그러지 쟤는 저런 환경이어서 잘하는 거야. 잘한 걸 거야. 합리화를 네, 시키는 네. 거지. 깎아내리는 왜냐면 네. 그래야 내가 마음이 상처가 덜 하잖아요. 네네. 나도 제 정도의 저런 거면 나도 잘할 수 있어. 내가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야. 이러면서 자꾸 그게 또 악순환이 되면서 이제 그런 또 안 좋은 여파는 내가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되고 그래서 우선은 내 내공부터 쌓아야지 나한테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훨씬 더 일을 하는 게 그렇게 또 작은 성취감을 느끼면서 더 많은 성취감을 누리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외부 요인에 막 휘둘릴 때도 있었는데 네네네. 내 거를 더 막 이렇게 단단하게 갖는 순간 거기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었어요. 본인한테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네, 거군요. 그때부터. 그래서 좀 냉정하고 어쩌면 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좀 내공을 어떻게 쌓아라. 긍정적인 생각보단 네. 우선 내실을 단단하게 쌓아야 돼.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도 있고 더 가지치기해서 나갈 수도 있고 되게 유연해질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현실적이었나요? 아니요, 좋았어요. 빨리 지금 그림 그려요 지금. 알겠습니다. 정리 있으니까. 체리님은 뭐 준비한 거? 이게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매번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선택이 연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 선택을 잘못했을 때 돌아가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 선택했다던가 이러면 불안이 좀 많이 커지잖아요. 그 선택을 조금 더 잘 하려면 자기 자신을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자기 자신을 잘 아는 방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 조금 쉽게 자기를 파악할 만한 그런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나를 파악할 만한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직업도 그렇고 하는 뭐 이렇게 취미로 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다 선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누구의 선택도 아니고 그거를 저희는 이제 자기 결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결정은 내가 그냥 A와 B 중에서 내가 B를 할 거야 라고 그런 거보단 자기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내가 그냥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결정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내 결정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력이 있어야 된대요. 정보력. 왜냐면 하다 보니까 나는 이 얘기를 들어서 이게 괜찮다라고 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내가 들은 거랑 영 다른 거야. 거기에서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후회는 늘 할 수 있지만 내가 뭔가 일이든 아니면 내가 뭐 핵심적인 뭐 내가 좋아하는 거를 선택하든 그랬을 때 내가 선택을 그나마 후회하지 않고 잘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러한 내가 좋아하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한 노력을 좀
쏟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휩쓸려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는 나를 잘 아는 거와는 별개라는 거지. 좋은 선택을 하는 거는 내가 주변에도 약간 물어봐서 그러한 주변의 조언도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정보력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취합이 됐을 때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자기 이해를 잘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선택을 100%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직업도 나는 되게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좋아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누구 돕는 거 좋아하면 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까?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런 경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안다고 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는데 알고 보니 아닐 수 있다는 거지. 나는 그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정보가 필요한 거지. 그게 다르다는 거죠. 정보의 차이구나. 나도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내 적성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직업이 정말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을 해야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면 돈은 얼마 정도 벌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의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 내가 잘 할 수 있어서 나를 이해해서 그거를 선택해서 후회는 안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든지 후회는 있는데 되도록이면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정보력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저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렇게 상담 심리사 분들이 그러면 저도 이렇게 강의 같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상담만 하기에는 솔직히 힘드니까 수입이 그렇게 막 만족할 만큼은 아니거든요. 근데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렇게 남들 도와주는 거 좋아하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뭔가 성장하는 거를 꿈꾸고 이런 분들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게 좋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했겠죠. 네네 그렇죠.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 오는 이 정도로는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정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를 강사를 시작해야 되냐라고 하면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현실적으로 다 얘기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면 도와주겠다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른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PC님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이들의 심리를 따라해서 본인의 성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사람처럼 될 수 있다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성공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공했다라는 것도 되게 주관적인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되도록이면 우리가 어떤 기준에서 저 사람은 어느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 저도 주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내가 뭘 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임 없이 잘 이렇게 추진력 있게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된 건 아니고요. 그분들은 초중고 이렇게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쭉 밟아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어느 한순간에 막 이렇게 자수성가하고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네네네. 인생 한 방이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분을 보면 네. 그분한테 이제 제가 여쭤봤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뭔가 그런 계획 같은 게 있었냐라고 했더니 중학교 때부터 그냥 나는 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군대를 또 어디를 가야 되면 그리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나는 무조건 어떤 곳에 취업을 해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한 번도 그렇게 약간 후퇴 없이 이렇게 가시는 분인데 플랜을 짜셨네요. 나름.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제가 봤더니 상당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유연함이 있고요. 그리고 자기 신뢰도 되게 높고요. 그리고 타인과도 잘 지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나만 혼자 잘 관리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런 게 좀 균형감이 맞으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밸런스가 맞는 분들. 또 그런 분들이 심리 검사해도 밸런스가 맞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나요? 역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스트레스 같은 거 받으시면 어떻게 푸시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그때 빨리빨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대요. 그때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웬만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 일에 있어서는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확실히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되게 인생이 이렇게 꽉 차서 되게 밸런스를 맞춰가는 분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힘들면 안 해 하고 막 밀어버리고 이러고 짜증나면 안 봐 막 이러고 네. 저도 어쩌면 그렇게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보면 이렇게 막 업다운이 없다고 해야 될까? 기복이 심하지 않구나. 기복이 심하지 않고 기복이 심할 때도 약간 평정심을 이렇게 유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노력으로.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 제가 막 업다운 됐던 그러한 감정들이 그런 좀 균형감 있는 사람들과 옆에 있다 보면은요 제가 막 업다운 되면 되게 이상한 사람 같아요. 네네. 그래서 같이 균형감을 맞춰가려는 영향을 받아서 저도 성향이 많이 변했어요. 그런 분들과 같이 지내면서. 그러니까 막 욱할 수가 없는 거야. 되게 이상해 보여. 이질적으로 느껴져 내가. 예전에는 얘도 욱하고 쟤도 욱하고 그냥 하지 말자 그러면 같이 안 하고 그랬을 때 그냥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틈에 제가 있다 보니까 되게 이질적으로 느껴져서 화를 좀 이렇게 안 내게 되고 해야죠 라고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귀찮아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런 분들의 영향을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중요하네요. 주변 환경과 이런 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고 또 그분이 삶을 어떻게 좀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는 모델링하면 내가 좀 가치는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좋게 갈 수 있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사람 만나면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요? 뭘 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야 지금도 좋아하지 마 이러면 내 성장을 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누구처럼 되고 싶다 이런 것은 아니고 꼭 나랑 가까운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사람은 되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괜찮아 말하는 것도 어떻게 저렇게 잘 이렇게 상처 안 되게 말할 수 있을까 긍정적일까 저는 그런 좀 이렇게 많이 알려진 공인들 그런 사람들의 또 이러한 태도 이런 것도 모델링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참고하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겠네요. 간접적으로. 그쵸.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방송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네네. 저렇게 하면 되게 좀 보기 불편하다. 그럼 나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라는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질문해도 네. 네네네. 그 그림 그리다 보면 옛날에 지금은 아닌데 옛날에 되게 나이에 따라서 조급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급함이 꼭 안 좋은 감정이라고 하기에도 다시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 네네네. 조급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해야 좋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조급함이요? 네. 조급하세요 지금도? 민주님은? 있죠. 그게 없진 않죠. 적당히. 근데 적당히? 너 빨리 해야 돼. 막 미치도록 빨리 해야 돼. 이런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계획한 거에 있어서는 좀 루즈해져다 보니까 이걸 빨리 처리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죠. 긴장감은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그런 조급함이 느껴졌을 때 네.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일단은 그거를 될 수 있도록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일단 1차원적으로. 그리고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을 찾거나 아니면 그 일 때문에 못하는 다른 거를 좀 이렇게 해서 그거를 대체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차피 그 다음 건 먼저 하긴 해야 되니까 미리 해서 그런 조급함을 최대한 제 심리 상태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조급함이 되게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일을 망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조급함이라는 그 감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나답지 않은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급함도 그렇다고 해서 뭐 이거를 무조건 뭐 준비하세요, 성장으로 쓰세요 이러기에도 그거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조급함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본 사람이라면 그거를 느끼지 말아야지 준비되면 뭐 조급함이 안 생길까? 난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내가 일을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그런 직업들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말고 그렇게 직장을 다니시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뭐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공통적으로 모두 다 조급함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너무 조급하구나. 그럴 때 사인이 딱 울리면 훨씬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뭘 결정해야 되는 순간. 다시 한번 생각.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움직여야 되는 순간 이게 혹시 나의 조급함 때문에 그렇진 않을까? 이게 혹시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가 잘못 선택하는 거 아닐까? 결제하는 거니까? 네. 이거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닐까? 조급해서 내가 지금 안 배워도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지금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 지금 안 만나도 되는데 조급하니까 만나게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막 다 엉망진창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이렇게 좀 불안정한 그러한 수입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조급함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조급함을 뭐 노력한다고 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없앨 수 없으니 내가 조급함이 강하게 밀려올 때는 훨씬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 사인을 잘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급할 때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항상 저도 지각하면은 평소에 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안 하던 짓을 해. 네, 반대쪽으로 가버린다든지 꼭 조급할 때 그러더라고요.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더 늦어버리고. 맞아요. 조급하니까 이거 이 일 아니면 일 없으면 어떡하지? 그거 했어. 근데 조금만 참았으면 더 좋은 일이 나한테 오는데 그래서 되돌릴 수도 없어. 그럼 엄청 후회하고 그쵸. 또 자책감 느끼고 또 조급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조급함이 막 요동칠 때는 훨씬 내가 더 심사숙고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평정심을 찾기에는 어렵겠지만 훨씬 내가 더 좀 이렇게 단도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답이 되셨어요? 저요? 아니 저는 조급해요 그렇게? 요즘은 아니에요. 그냥 놔버렸어요. 조급한다 놔버렸어? 싶으면 에이 몰라. 그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회피해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회피가 저희는 가장 쉽지 않아요? 그쵸. 지금은 쉽잖아. 네.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 몰라.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근데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몰아서 숙제해야 되겠지. 음. 몰아서 숙제를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회피한 거를 모두 해결해야 할. 그쵸. 그러니까 쪼개가지고 그 불편한 것을 계속 해결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밀린 숙제에서 한꺼번에 그거를 다 해결해야 될지 그거는 본인 선택인 것 같아요. 약간 조급함이 그거 같아요. 물건 하나 남은 거 살 때. 그것도 필요한 거 아닌데. 맞아. 그치. 그 심리. 맞아. 마케팅으로 쓰잖아요. 맞아요. 숨자리. 네, 거짓말로 하기도 하나 남았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다. 막 그거 아세요? 그 서커스, 태양의 서커스. 네. 그리고 뭐 캐츠 이런 거 이제 해외에서 공연 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공연하는 캐츠 말고 이제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네네. 캐츠를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항상 기회가 이렇게 안 돼가지고 못 봤는데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마지막.
마지막 공연 다시 기회 없음 이제 안 온다 막 이런 식으로 안 오긴 뭘 하나 몇 년 있다가 다시 오는데 다른 따로 오죠, 다시. 그러면 진짜 못 볼 것 같은 막 이렇게 조급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보셨어요? 아니요 못 봤죠. 다음에 또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저게 마케팅일 수도 있구나 그 그쵸? 조급함의 네. 심리를 그런 부분들 네. 마지막이다 막 이런 거. 마케팅 자체가 심리학이 그쵸, 너무 많이 심리를, 다 심리학이더라고요. 활용하죠. 네.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이분들은 다 이거 배우는데 나만 이거 안 배우면 그치. 뭔가 이상하고 그런 큰일 날 것 조급함. 같아. 네. 그게 가장 기본적인 조급함이니까. 네. 그것도 마케팅 써먹는 방법 중 하나죠. 맞아. 네. 이거 막 대기 순번 뭐 자기가 1번호다 이러면은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이렇게 해야 조급함도 돼. 좋은 감정이죠. 왜냐면 저희 이제 조카가 지금 기숙사에서 이제 있는데 혼자 할 때는 공부 안 한대요. 그치. 잔대. 네. 딴짓하고. 근데 기숙사에 있을 때는 다 다 하니까 조급하니까 시험 기간 때는 막 밥을 못 먹는데요.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다 하게 되는 거지. 그 조급함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조급할 땐 그래 뭔가 이게 또 나한테 활력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뭔가 결정할 때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평상시보다 그런 부분들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체리님 없으시죠? 네. 그럼 너무 다른 분 것도 한번 읽을게요. 안녕하세요. 항상 영상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흥미로운 주제 영상 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한 개 남겨볼게요. 네, 남겨보세요. 한 자리에 6시간 이상 앉아서 작업할 때 집중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시간 이상 앉아서 저희는 또 이게 몇 시간 앉아 계세요, 다들? 저는 많이 앉아있죠. 저도 몇 시간 대략? 화장실 가는 거를 제외하면은 뭐 한 10시간 이상 앉아있는 것 같아요. 한 자리에? 네, 엉덩이에 힘이 좋아야 되겠네 그러면. 그래, 그래서 장난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화장실만 왔다 갔다 그러니까 공부는 엉덩이 힘이지. 뭐. 그죠. 밥 먹는 것도 책상 위에서 앉아서 먹는 경우도 있고, 네. 카레 같은 거 하면 반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거 하는 그릇만 가져와서 이렇게 먹으면 되거든요. 먹으면서 이제 네네. 하시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앉아 계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앉아 있는 건 오래 앉아 있는데 집중력이 좀 빨리 깨져가지고 계속 딴짓을 하게 되고. 그러면 딴짓을 1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이게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네. 50분 넘어가면 이미 집중력이 다 이제 완전히 네, 맞아요. 막 이렇게 흐트러져. 네네네. 졸리고 다른 거 좀 졸리고.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집중력 안 하고 10시간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집중력 이게 2시간 하는 게 훨씬 생산성이 있는 거 아시죠? 네네. 들었습니다. 얼마나 앉아 계세요? 저도 앉아 있는 건 오래 앉아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하느냐? 집중력이 안 좋은 거를 아니까 그 타이머가 있더라고요. 20분당 맞아요. 5분 하는 그런 거. 네네, 그런 있어요. 거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집중력이 근데 전 10분밖에 안 가길래. 아, 진짜? 딱 20분. 그러면 인주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6시간이 저는 이제 원화가가 아니니까 6시간은 어떤 좀 이렇게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것 같아요? 6시간 정도면 짧은 시간은 아니죠. 그죠? 확실히 긴 시간이고 뭔가 이렇게 그림을 솔직히 하루에 6시간이면 그림 한 장 정도는 거의 마무리할 정도의 시간이거든요. 진짜 집중력 있게 한다면.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아무튼 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이야기로 하기로는 하루에 8시간 이상은 해야 된다는 말을 하긴 하는데 그거는 뭐 밥 시간 이런 거 막 다 따지고 빼고 하는 시간이라서 실질적으로 6시간 딱 하는 거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중간중간에 저도 앉아는 있지만 이것저것 계속 하거든요.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하기도 하고 유튜브 영상 또 이상하게 또 유튜브가 좋다고 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꼭 제가 궁금한 것도 이런 것들이 떠요 하나씩 또 보게 되고 그것도 하다 보면 또 다른 것도 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엉덩이의 힘이라는 게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네. 이게 저희가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있어요. 만족 지연 능력. 네네. 이게 뭐냐면 내가 되게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면 지금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어느 정도는 내가 참아야 감수해야 내가 큰 거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만족지연 능력이 모든 것에 기반이 돼요. 그러니까 뭐 일, 학업, 감정 관리, 충동 뭐 이런 거 다 이게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 나 맨날 6시간까지 앉아서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거를 한 10장씩 그려서 한 일주일 후에는 뭘 하나 완성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완성하려면 하루에 8시간 정도는 그려야 돼. 그러면 큰 그림은 이거죠. 내가 이거를 완성을 이때까지는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지금 유튜브 보고 싶고 내가 지금 잠깐 나가서 하고 싶고 내가 친구 만나고 싶고 이렇게 막 카톡하고 싶고 포털 보고 싶고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요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지. 우선순위를 바꿔버리는 거군요.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킬 때 네. 이 만족 지연 능력을 높일 수 있게끔 자꾸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그림 그릴 때 크게 영향을 미치나요? 옛날 그림을 볼 때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시절과 그림과 그 그림을 그리기 전년도의 그림을 봤을 때 그림 형태가 많이 무너지더군요. 아까 말씀해주신 조급함과 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게 그쵸. 그 당시에 왜냐면 뭐 어제 감정 다르고 오늘 감정 다르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정들이 반영이 될 수는 있겠죠. 네,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는 사람들 중에 보기 드문 ISTJ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가 궁금합니다. MBTI 근데 이 네. MBTI가 네. 어느 정도 믿으세요? 그냥 막 그걸 믿는다보다는 분류를 그냥 어느 정도 그렇게 해놓은 거 이상은 저는 아니고요. 그런 성향을 그냥 분류해 놓은 거 정도? 네. MBTI는 그냥 약간 오락형의 그냥 검사고 그리고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쪽에서는 객관적인 검사를 하지 거의 이런 MBTI는 많이 안 하는데 네네네. 몇 년 동안 이슈가 되기는 하죠. 네. 그래서 뭐 ISTJ든 뭐 ENTJ든 그건 관계없이 네. 내가 뭐 그런 진단으로 해서 어떤 유형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그 척도가 달라져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I도 E였다가 막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기도 바뀌는 게 하고. 네. 앞이랑 뒤거든요. 네. 앞이랑 뒤, 이 네 개잖아요. 그러니까 E냐 I냐는 바뀌어. 그렇구나. 그리고 J냐 P도 바뀌어. 저도 바뀌어요. 근데 한결같기도 해.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되게 외향적인 사람인데도 내가 입사를 했는데 다 내향형만 있어. 근데 이제 막 방방 뜰 순 없잖아요. 그쵸. 그때 내가 검사를 하면 내가 I로 나와요. 또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P야. 내가 막 계획적으로 막 일 못한 사람이야. 내 그냥 본능대로 임박해서 하기는 해. 근데 내가 되게 타이트한 회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해야 될 업무가 있어. 그러면 해요. 그리고 그때 검사를 하면 내가 J로 나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뭐 ISTJ라고 해서 한결같지가 않다는 거죠. 이런 I와 J 유형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막 맹신하고 이거에 너무 맹신하지 말라고 네. 하죠. 약간 네. 오락 같잖아. 약간 네네네. 띠리리리 해서 다 이렇게 조합하는 것 같잖아. 네네 혈액형 약간 옛날에 혈액형. 그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똥카추님이 완벽주의 때문에 완성시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예술인 분들이 계실 텐데 이분들은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분들은 본인이 완벽하다고 생각 안 하시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정말 완벽주의자이신 분들은 자기는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죠. 근데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 전 되게 완벽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완벽주의자다.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뭐 중요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집단으로 뭔가 이렇게 교육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한 분에게 어떤 게 스트레스세요? 라고 했더니 저는 너무 강박이 있고요. 저는 너무 완벽해서 이러는 거예요. 다 웃어. 다 웃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절대 그런 거 아니지. 근데 본인이 너무 심각한 거야. 근데 주변 같이 일하는 팀원들은 이러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 이러면서. 근데 또 어떤 분은 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하지 못해서 야 너 정도만 하라 그래. 야 숨 막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말 완벽주의자들은 자기는 항상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끝까지. 그래서 완벽주의자라고 이렇게 딱 규정 짓는 거에 네. 대해서 저는 완벽합니다.
저는 이제 뭐 너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없지 않을까요, 거의? 그죠? 항상 노력하고 있고요. 여기까지 와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그런 게 또 동력일 수 있겠죠. 저는 그 예전에 문희준 씨가 네. 좀 락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네, 난리 그렇죠, 났었잖아요. 그랬었죠. 그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갈게요. 네. 그림이 느는 속도가 제일 빠른 MBTI는 뭔가요? 그림이 느는 속도에 빠른 사람의 심리 상태는? 그림이 제일 느는 MBTI는요.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속도로 봤을 때 E 그리고 S T 그리고 P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유가 혹시? E는 약간 네. 그 적극적이거든요. 개방적이고 움직이고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밖으로 뻗는 사람. 그리고 S는 되게 감각형이에요. 눈에 보이는 거, 오늘 뭘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그렸는지 이런 걸 감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네. T 같은 경우는 감정용이랑 다르게 T는 되게 사고형이잖아요. 네. 내가 오늘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그래야 내일 뭐 내가 어느 정도 쉴 수 있고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구조화할 것 같고 또 P는 그때그때 필 받는 대로 그리는 사람이라면 네. J는 완전 계획화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과 이러한 나의 하루를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런 조합이지 않을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네. 그 내용적인 해석으로 봤을 때, 네네네. 척도 해석으로만 봤을 때. 네. 이건 뭐 그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시청자 질문은 끝이 났어요. 끝이 났고 아까 개인적인 질문 다 하신 건가요? 그러면? 다 하신 건가요? 자기 성격을 알아야 하는 이유라는 질문을 갖고 왔는데 이게 어떤 영상을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비속어, 흔히 따지는 비속어로 자기의 기분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기가 우울한지 화가 나는지 이거에 대한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기 기분을 어떻게 왜 알면 좋을지, 감정? 감정을 어떻게 알아가야 되고 알면 좋은 점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지고 사람들한테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이라는 건 뭔지 알죠? 감정이 뭔지는 알죠? 네. 근데 감정이 이렇게 그래 감정은 뭘 얘기하는지 알아 하지만 감정을 몰라요. 익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을 끊는다. 그때 어떤 감정이 들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도 똑같이 끊어야죠. 그건 감정일까요? 생각일까요? 생각을 많이 얘기하세요. 짜증, 분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나의 생각을 얘기해요. 나는 충고를 듣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 자꾸 저한테 충고를 하는데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그러면 그 사람 난 말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각이라고요. 그런 불편한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과 생각을 항상 혼돈해요. 그래서 나의 생각을 감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 헷갈려요 지금. 뭐가 그쵸. 뭐가 맞는지 헷갈려요. 뭐가 감정이고 뭐가 생각인 거지? 네.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그러면 상당히 대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어렵게 얘기하는 감정이 이제 뭐냐면 짜증 이러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가장 익숙한 감정이 짜증, 화, 즐거움, 행복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골 감정이야. 네네. 우리가 많이 느끼는? 접했던 거.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한테 되게 서운한데 이거를 서운해 이러는 게 아니라 화났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화가 나도 왜 화가 났는지 이게 화인지도 몰라. 그럼 이게 중요한 게 내가 내 감정을 이거는 설레임이고 서운함이고 화하고 짜증나고 이거는 약간 자괴감이고 이건 부끄러움이고 이거를 분화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런 감정을 읽는 게 어렵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도 못 읽어요. 왜 그러는 거야? 이러죠. 그래서 막 울고 있으면 왜 화를 내는 거야? 나 화난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 화난 게 아니라 서운해서 그렇다고요. 근데 네. 그거를 읽어주질 못하는 거지. 전형적으로 연애 못하는 사람이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타인 지향적인 문화를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소셜 센스가 없으면 안 돼. 음. 솔직히 그래요. 그렇죠. 근데 내가 무슨 감정을 느끼는지를 모르면 당연히 표현도 안 되고 이게 답답한 게 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보내는 사인도 읽지 못하는 거지. 당연히. 네. 그리고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 거죠. 왜 화가 났는지.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화를 안 내는 게 저한테는 나쁜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를 안 내는 게 나쁜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자신한테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타인한테 그거를 표출하는 것 자체는 조금 그냥 막 표출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안 돼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화를 안 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화를 내지 않으면 타인한테는 좋은 건데 자기한테는 안 좋은 걸까요? 어떤 것 같아요? 표현을 안 하면 아무래도 그게 본인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표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또 그 심리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 자기가 정말 화를 안 내는데 며칠 전에 화를 냈대요. 골프장에서. 골프장에서. 근데 자기가 지금 이틀 동안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화를 내서. 그게 너무 괴롭대.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온 힘을 다해서 화를 냈어. 근데 너무 불편한 거야. 내가 화를 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혼란스러운 거지. 일단은 미안하다라는 그런 본인의 어떤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 상황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화난 이유 그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한테 설명을 하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일단은 그게요. 네. 우리가 화라는 거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화도 정당한 화가 있어요. 네네. 정당한 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객관적으로 그 상황을 보셨을 때 누구라도 화를 내는 상황이었을까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그렇대요. 누구라도. 그러겠죠. 그러니까 참았는데 그게 터진 건 보면 누구라도 화를 냈대요. 그러면 지금 많이 불편하신가요? 예, 많이 불편하대요. 그러면 다시 야 내가 화내서 미안해. 글쎄요. 시간이 지나서 정당한 화라면 그런 화를 못 내면 상대방들은 계속 자극을 주겠죠. 근데 누가 봐도 정당한 화라면 화를 낼만 해서 낸다라고 하면 굳이 화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죠? 정당한 화라면 누가 봐도. 그래서 불편한 건 그냥 자기가 그러한 그 유대감이 있는 거야. 불편한 건 그냥 내가 이렇게 화를 내니까 불편하구나. 네.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거나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야 미안해 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불편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기질이 유대감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유대감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뭐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 있죠. 저 사람한테 절대 미안하지도 않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그래 미안해 이러죠. 네. 왜 그럴까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고집을 막 밀고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팽팽한 이 긴장감을 견디지 못하니까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제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맞아요. 그냥 그래 누가 봐도 화를 낸 상황이어서 내가 불편한 건 그래 내가 화를 내서 불편한 거구나 라고 거기서 끝내야지. 이거 다시 사과를 해야 될까? 잘못된 걸까? 이렇게 깊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약간 내가 오늘 어떤 좀 불편한 상황일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이게 말이나 생각으로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그럴 때 느껴지는 이러한 감정 단어들 이런 거 좀 메모해 두시면 훨씬 내 감정을 읽고 표현하는 게 좀 늘 수 있어요. 저희가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2,000개가 된대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늘 쓰는 것만 쓰잖아요. 네네네네.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감정 표현을 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 보면은 주로 평상시에 자기 감정을 잘 이렇게 표현하시는 말로써 분들? 언어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자기 감정도 잘 읽고 그리고 그렇게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감정도 잘 조절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감정도 잘 읽어주는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죠. 약간 이상향이네요, 저의 약간.
그러니까 그걸 써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각이 감정인 것 같다.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툭툭 튀어나오시는 분들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쿨하다라고 하잖아요. 쿨한 게 좋은 거예요? 어때요? 쿨한 게 좋은 건가요? 그냥 참거나 아니면 쿨할 수가 없죠.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지 쿨할 수 있어요? 그냥 괜찮은 척 하는 거지. 척하는 것도 있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걔 쿨하잖아 라고 하면 뭔가 되게 좀 멋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었을 때가 네. 있었거든요. 감정 관리 잘하고 자기 조절 잘하고. 근데 그렇게 억압된 감정은 어디서든 새요. 어디서든 셉니다. 혼자 있을 때 새거나 가족들한테 새거나 가장 편한 대상에게 새거나 이러거든요. 안 그러면 그쵸. 네. 괜히 이렇게 길고양이들한테 막 그러기도 하고. 파풀이하거나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간과하지 않고 조금 더 깊게 좀 이렇게 고민하고 들여다보는 그러한 개인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여러 가지 저희가 테스트도 하고 이런 미술에 관한 심리, 이런 미술 치료도 하고도 그랬는데 여러분도 한번은 따라해 보시고 실제로 나의 심리 상태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자기객관화라고 하셨나요?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원인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꼭 해소를 하시고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댓글로 남겨놓으셔도 되는데 저희 그 배정민 선생님 그 유튜브로 가셔서 거기 남기시면은 답을 해주시나요? 근데 그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네, 이미지가 있어야 되군요. 이미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나름 해석을 다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거 보고 그쵸?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까 사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어떻게 사과가 뭐 몇 개가 네. 있다, 어떻게 따고 있다, 뭐 네. 이런 거 간략하게 댓글에 뭐 네. 인슈님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네. 제가 자주 들어가서 이제 댓글을 남겨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워낙 바쁘셔서 쉽지는 않겠지만 한번 남겨주시면은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녹화 마치고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되게 오래 찍었네요. 와, 진짜 오래 찍었죠. 네네네.